안녕하십니까, 호당입니다. 다시 저번에 이어 이번에는 겨울의 맛에 대해서 15년간에 걸친 겨울의 맛에 대해서 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입동부터가 겨울이죠. 입춘까지 1년에 비교하면 11월 8일부터 그 다음에 2월 4일까지 석 달입니다. 15년간. 즉, 1년 12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명에서 한 달은 5년이다 보시면 됩니다. 12과 60은 그죠? 5배죠. 이게 5배니까 한 달은 5년이다. 이렇게. 자, 겨울의 특징. 겨울의 특징. 겨울 되자마자 바로 엄동설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추운 겨울 생각하는 건요, 양력 1월 달입니다. 흔히 동장군, 겨울 장군님이 저 북쪽에서 내려오시는 것은 1월 달입니다. 엄동설한. 요즘엔 눈도 별로 안 내리더라고요. 지난 겨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추운 겨울은 1월 달입니다. 항상 사람은 그 계절의 특징을 기억해요. 10월달 늦가을, 1월달 겨울, 4월달 늦봄, 그 다음에 7월달 늦여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 입동 때 11월 8일경인데 겨울이 시작될 때 우리가 겨울이라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보통 텔레비 뉴스에 보면 늦가을이 참 아름답습니다. 단풍이 우거지고 고국 나들이 하시기 좋은 때입니다. 라고 다들 늦가을로 느껴요. 겨울은 슬쩍 시작하는 거죠. 이 입동의 특징이 있어요. 이때가. 이때부터 이렇게 늦가을 약간 요 전후에서 걸치는 시기인데요. 이때가 뭐냐? 저번에 여름 얘기할 때, 입하 얘기할 때 알려드렸죠. 이때가 가장 거지라고요. 이게 반대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때가 그 사람의 가장 부유한 때입니다. 즉 스탁이 최고조에 달한 때입니다. 입동의 운을 한 50 정도에 맞이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멋있어요. 나이도 중년이죠. 희끗희끗 머리도 나지만 가진 것도 많아서 최소한 그랜저 내지는 제네시스, 지위도 있고 아파트도 타워형 아파트에 서울인 아파트에 산다. 서울인 아파트란 말은 요즘 안 하죠. 그런 말 없지만 흔히 강남에 산다. 강남 상구의 아파트에 산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옛날 말로 연부역강이라 그럽니다. 나이는 연, 부, 역, 강. 1년 할 때 연자인데요. 나이도 지긋하시고 힘도 힘. 강한 때. 이때 힘은 뭡니까? 머슬, 근육이 아니고요. 돈입니다, 돈. 돈이나 명예, 지위 등등. 우리가 옛날 그 유교에 관한 책을 읽을 때요, 보통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덕이 있었다 이런 말 하죠. 그 말이 사실은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요, 그 사람이 권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유덕하다. 인간의 속성이 드러나는 말이죠. 원래 덕이라는 건 베풀어서 상대방한테 쉽게 말하면 잘해주는 거예요. 또 잘해줄 만큼 가진 게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지 베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덕이 있죠. 즉 역강의 힘, 권력, 돈, 금력, 권력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 50대 초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참, 그죠? 이상적인 나의 미래 모습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저도 그렸습니다. 현실은 어떻게 됐느냐. 좀 웃긴 얘기를 하면은, 제가 50일 때,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얘기했죠. 가장 괴로운 때.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제가 50일 때 저는 충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지난날 내가 너무 까불었어요. 교만하고. 제가 조금 재주가 많거든요. 팔방미인이 밥 굽는다 하더만 나를 두고 하는 말이네. 뭐 딱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도요. 잘 태어나야 돼요. 한창 잘 나갈 때, 힘쓸 때, 나이가 40대 말, 50대 중반까지 이렇게 되려면요. 태어난 시기부터가 또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그때가 이제 이런 운이었거든요. 82년이니까 27살이네. 저는 27살 때 이 운이었습니다. 뭘 모르는 시기죠. 까불고. 그래서 입동이라는 것은 가장 부유한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입동인 시기가 2009년입니다. 나라의 흐름으로 비교해서 얘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 무렵에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담도 하고요. 또 무슨 안보회의 정상회담도 하고,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글로벌리 이렇게 좀 인정도 받고, 뭐 정상회담도 잘 참석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만들자 이런 말도 나오고, 한국이 가장 부유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2009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만에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모순이 발생하는데, 그래, 먹고는 살아. 먹고는 살아. 뭐 굶어 죽냐?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냐?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없잖아요. 자,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면요. 자, 부자는 갑이죠. 어디 가서 갑질을 합니까? 을이 있어야지 갑질을 하죠. 내가 가는 백화점의 종업원도 재벌집 아들이면 그 재벌집 아들한테 제가 마음대로 하겠어요? 아이고, 종업원님, 길을 좀 뭐, 이렇게. 웃기죠? 우리나라가 외노자가 왕창 들어온 때가 이때입니다. 외노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3D 안 해요. 3D. 그래서 농촌에 무슨 뭐 논밭에 흔히 뭐 외노자들이 잔뜩 들어와 있죠. 도시보다 더 많아요. 시골에. 저임금에 엄청난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이민 갔죠. 똑같은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이 홍콩 건너가서 일을 하죠. 필리핀 마마라 그러죠. 저렴한 인건비에 가서 일을 하죠. 겨울은 분명히 뭐냐면 이제 가을에 수확이 다 끝나고요. 곳간에 쌀이 다 쌓였어요. 그런데 기분이 이상해요. 그게 뭐냐? 게임이 셋. 게임이 끝난 거예요. 가끔씩 이런 말 하죠. 한 10년 사이에, 2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무슨 대기업이나 뭐 성장 기업이 잘 안 보인다. 뭐 삼성, 현대, LG 뭐 옛날 다 재벌 아니냐. 근데 이상하게 뭐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은 별로 없다. 뭐 있긴 있죠. 뭐 소수가 있는데 많지가 않죠. 왜냐? 게임이 끝나서 그래요. 새롭게 생겨나려면요. 시스템을 리셋을 해야 됩니다.
리셋은 뭐냐? 2024년이 리셋 출발점이거든요. 여기에서 7, 8년, 즉 2032년까지 다시 봄에 들어가야지만 시스템이 리셋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기존의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부익부, 빈익빈 뭐 이런 말도 하고, 사실 그 거짓말이에요. 옛말처럼 3대 가는 부자 없다는 말, 빈말 아닙니다. 4대 정도 가면 대충 끝나요. 잘 관리해서 3대죠. 그래서 겨울은 뭐냐? 사실 가장 쌓인 것이 풍요로운 때는 겨울인데요. 자, 계절이 선선해지죠, 처음에. 그게 뭐냐면 열정이 식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요즘에 MZ세대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이 얘기하죠. 참 잘 모르겠다. 지금 MZ세대들은요, 보통 옛날에 우리나라가 94년 이 무렵에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우리가 빈곤했다는 사실을 모르죠. 점점 가을에 태어났어요. 가을 입구에. 본 게 뭐냐면 풍요였어요. 다만 내가 상대적으로 덜 풍요냐 더 풍요냐 이 게임이죠. 그래서 뭐 제 아는 친구들은 요즘 애들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떡하느냐 걱정을 하는, 저는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 친구들이 앞으로 이런 세월을 보낼 겁니다. 봄을 보내고 여름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반 죽었다가 또 살아날 거예요. 바뀝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가 미래가 없다, 천만에요.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선빈 후부하고, 먼저 가난했다가 나중에 부자가 되고, 선부 후빈도 있죠. 뭐 저도 선부 후빈에 속하는 사람인데 어릴 적에 부유했어요, 집안이. 그랬다가 중년에 50대 때 저는 인생의 쓴맛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욕심이 없습니다. 가능한 욕심만 부리자. 욕심 막 낸다고 되는 일은 아니더라. 지금 MZ세대들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단련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아서 되게 돼 있습니다. 겨울은 뭐냐? 풍요롭지만 뭔가 허전해요. 이게 뭐 하기 좋은 계절이냐면요. 사실은 사색하고 성찰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자, 추워지니까 밖에 나들이 할 일 별로 없죠. 농사 끝났죠. 바쁜 일 별로 없죠. 이미 게임도 끝났죠. 그러면 방구석에 앉아서 지난날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겨울은 성찰, 리뷰, 다시 보는 계절, 즉 다시 생각해 보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22년이죠. 이 겨울이 지금 한창 이제 1월 달입니다. 춥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뭐 그래서 최저임금 어렵잖아요. 많은 문제가 어렵잖아요. 지금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또 한편을 보면 또 먹고는 살잖아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옛날 저희들이 성장할 때 잘 살게 되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밝은 미래를 그리며 살았는데, 저도 인생을 한 60년 이상 살아보니까 이 계절이 풍요 속의 빈곤, 풍요 속의 허전함, 풍요 속의 양극화,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힘들다. 자, 제가 계속 강조하죠. 봄에는 이래서 힘들고, 여름에는 싸우느라 힘들고, 가을에는 클래스가 정해지기 힘들고, 겨울은 게임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기회가 안 주어져요. 나는 이제 등수가 정해졌어. 이제 밑에 깔렸어. 소수만 즐거워. 그럼 그 사람들 즐거운 줄 아세요?
그 어떤 사람도 사실은 마냥 즐거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몇만 명을 봐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물어도 보고 했지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을 뿐이지 고통이나 고생이 없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겨울 또한 힘들다. 다만 힘들면서 내가 어디에서 실수했지? 하고 복기도 해보고 되돌아보고 아 다음에 다시 기회가 온다면은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이렇게 성찰하는 계절이죠. 겨울은 성찰의 계절. 그래서 역시 학문과 철학의 계절입니다. 자, 겨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